저를 유튜브 택배 쌀 때도 보시는군요. 제 유튜브를 택배 쌀 때도 보시는 거군요. 넘어가고 있는 거? 제가 넘기지 않아요. 아, 조금 느린 거군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기서 넘기면 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소중한 21분을 뺏은 거 정말 죄송합니다. 자, 열심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하시기 전에 매출을 펌핑한다? 그거에 대한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제 매출을 올려서 돈을 벌어서 많은 고객님들한테 많은 제품을 보여주고 많은 제품을 판매하는 거를 뜻하죠. 근데 그 전에 내 고객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저기 띄워놓은 것들은 PPT가 여러분들한테 다 전송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상기시키실 수 있고요. 지금 저는 당신의 고객은 누구인가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세 가지를 무조건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터널을 알지 않고 사업을 하셨다? 그러면 쇼핑몰을 롱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앞에서 소개가 되어 있듯이 10년 동안 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쇼핑몰도 운영을 참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무조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당신의 고객들은 어디에 모여 있는지, 그 두 번째로 당신의 고객을 사로잡을 포인트는 무엇인지, 세 번째로 당신의 고객의 어떤 가치를 느낄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무조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를 막상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면은 전부 다 대답을 못 하세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옷을 가져왔고 내가 평소에 옷을 좋아했고 이런 걸 사람들이 많이 입는 것 같으니까 가져와서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특정 타겟을 좁혀서 이 사람들한테만 팔고 이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게 하는 쪽이 훨씬 더 마케팅적인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지? 나는 인스타 광고 홍보하기를 돌렸는데 효과가 없어. 그리고 메타 광고가 뭔지도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나만의 팬층을 무조건 형성을 하셔야 됩니다. 저거를 만약에 저희 쇼핑몰에 대입을 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모여 있을까요? 저는 10대, 20대 유니크한 여성 의류 쇼핑몰을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의 고객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홍대 쪽에 가장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오프라인을 진행을 했을 때도 오프라인 플리마켓이나 아니면은 매장 있죠. 진행을 했을 때도 거의 다 홍대 쪽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좀 유니크하고 여러분들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아시나요? 물론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입고 나오는 스타일을 저희가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대 쪽에 가장 나의 고객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우리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 저 사람들은 우리의 옷을 입고 어디에 방문을 하는지 이거를 직접 가서 눈으로 엄청 많이 봤어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제가 입고 있는 옷이 그쪽에 가깝지는 않잖아요. 근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옷을 좋아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게 수요가 있으니까 그거를 공부를 하는 과정으로 홍대 쪽을 딱 집어서 계속 거기에 방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신의 고객을 사로잡을 포인트는 무엇인가요?에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쇼핑몰은 도대체 이 옷을 봤을 때 내 고객이 왜 여러분들의 쇼핑몰에서 옷을 사야 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쇼핑몰은 엄청 많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분명히 다 비슷한 옷들을 같은 곳에서 사입을 하고 계실 거예요. 바로 동대문 아니면은 중구 또는 신상마켓에서 사입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끼리 다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객님 한 분이 이 옷을 사고 싶어서 왔어. 그러면은 누구 거에서 살 거냐 그 말이죠. 근데 거기서 누가 이 고객을 내 쇼핑몰로 끌어들일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저는 어떤 걸 생각을 했냐면요. 저희 사이트가 10대, 20대 유니크한 여성 의류이다 보니까 그분들은 조금 힙한 옷을 즐기고 성격이 뭔가 저처럼 좀 쿨한 느낌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SNS를 운영할 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느낌으로 고객님 한다기보다 뭐 누구누구님 이름을 불러준다거나 아니면 좀 언니라고 부른다거나 좀 별명을 만들어가지고 별명으로 불러드린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또 고객님들과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옷 자체가 유니크하지만 너무 유니크한 사람들이 또 안 사겠죠. 그래서 조금 베이직한 흰 티셔츠와 막 하트가 그려져 있는 청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매치해서 유니크한 거를 좀 입문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쇼핑몰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나 유니크한 거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 여기가 가장 베이직한 제품이랑 내가 갖고 있는 제품이랑 코디가 잘 매치가 되어 있어 라고 느껴서 저희 쇼핑몰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당신의 고객은 어떤 가치를 느낄 수 있나요? 내 사이트에서 옷을 샀을 때 이 고객이 그냥 받고 끝이다? 그러면 단골 고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어떤 가치를 느낄 수가 있는지를 생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죄송합니다. 코로나 휴유증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통은 사은품이나 그 고객 사후 관리가 됩니다. 여기서 사은품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예쁘게 만들어 놓은 엽서, 예쁘게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의 사진을 프린팅해서 만든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단순 내 고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양말, 아니면 뭐 머리끈, 집게핀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손편지를 써가지고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 받으셨을 때 종이에다가 막 손편지 같은 게 오면서 뭔가 후기를 쓰고 싶지 않나요? 우리도 그 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기를 쓸 수 있도록 뭔가 친절하게 손편지와 엽서 형식으로 만들어서 보내주면 와, 여기는 날 정말 챙기는구나 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리가 좀 울려가지고 다들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가 않아서 제가 이거를 사용을 할 줄 모르나봐요. 잘 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화면이 느려서 지금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제가 모르는데 일단은 이거 바뀌는 대로 한번 보고 해볼게요. 자,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나 이 부분을 보고 계신 게 맞으시겠죠? 다들? 일단은 저희가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예측을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202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코로나가 가장 좀 죽을 것 같으면서도 갑자기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행도 못 갔죠? 모임도 못 하죠? 그리고 매출도 좀 자제가 됐고 대중교통 타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좀 꺼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밖에 많이 나가지 않아서 실제로 2021년도, 2020년도에 매출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많은 쇼핑몰들이 죽었습니다. 정말 말하기가 좀 죄송스럽지만 많은 대형몰들, 좀 중소형 몰들 중에서 매출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지 않던 몰들은 많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안 쓰고 실제로 카페 같은 것도 많이 죽었죠. 근데 이제 202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사회적 문제점들이 또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막 그런 안 좋은 사태들도 있었고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말에 연말 파티도 못하고 그리고 어떤 축제라던가 이런 행사들을 하는 걸 되게 껄끄러워했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말용을 파시거나 평소에 조금 화려한 거 파시던 분들도 작년도에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무엇이 나왔냐? 각종 지원금들이 사업자들한테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일반인분들도 많은 지원을 받으셨어요. 실제로 현금으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오프라인의 매출이 살짝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매출이 가장 많이 올랐던 거는 그동안 비싸서 못 샀던 제품들, 예를 들어서 안경, 비싼 화장품, 명품의 소비가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올해가 왔습니다. 바로 2023년도인데요. 결혼이나 여행, 그리고 모임, 외출 이런 거 못하셨던 분들이 마스크가 해제되면서 거의 다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런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원래는 모든 스태프들이 마스크를 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점점 활성화가 되고 오프라인 샵들, 식당들, 그리고 쇼핑몰들까지 점점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가장 고민인 거는 솔직히 말하면 모든 쇼핑몰들은 겨울에 매출이 가장 많이 올라야 정상이에요. 왜냐면 객단가 자체가 여름보다 겨울이 훨씬 높기 때문이죠. 근데 그거를 올리고 싶어서 여기 딱 들어오셨을 거고, 그리고 아니면 지금 매출이 많이 떨어지셨을 거예요.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다음 주가 바로 추석이기도 하고 연휴가 길다 보니까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들은 옷을 이미 다 샀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이 약간 궁해져요. 추석에 이제 뭐 직장인분들은 조금 떡값도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족들한테 많이 써야 하고 어른들도 당연히 가족한테 많이 써야 되고 용돈도 줘야 되고 하면서 아직까지는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느낌은 아닙니다. 하지만 추석이 끝나면 그 용돈은 누가 받았을까요? 여러분들의 고객님들께서 용돈을 받으셨을 거예요.
대신에 만약에 여러분들의 고객 타겟층이 30대 후반 그리고 40대, 50대까지 간다. 그러면은 살짝 더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바로 돈을 많이 지출하는 그 나이대이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10대, 20대, 30대 타겟이다. 그럼 이분들은 그나마 현금이 조금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바로 쇼핑을 가장 많이 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겨울이 돌아오면은 아무래도 패딩이나 이런 제품들이 많이 팔리겠죠. 근데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올해 겨울에 가장 많이 팔릴 것 같은 거는 사실 다음 PPT를 보여드려볼게요. 제가 2024년도에 물음표를 쳐놓은 거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음표를 쳐놓은 거고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해볼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 올 겨울을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이 세 가지가 뭘 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여기서 혹시 이 세 개를 보고 올 겨울은 이게 잘 나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퀴즈가 시작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맞추셨다? 그러면은 바이나우 팀에서 아마 선물을 드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스타벅스 커피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거 세 개를 통틀어서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객역, 연말로 결혼식, 엄청 많아요, 여러분. 맞추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생각한 게 지금 딱 한 분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두 분이네요. 티티포유님께서 연말 파티로, 최키라움님께서 연말 파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왜냐면 좀 딜레이가 있거든요. 자, 정답은 연말 파티 룩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하객룩도 있을 수 있고 브라이덜 샤워가 있을 수도 있고요, 홈파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연말 파티 룩이 여행 룩에 가장 가까워요. 왜냐면 많이 입지 않거든요. 보통 이 시즌에 여행을 간다 치면은 지금 우리 춥잖아. 이렇게 추운데 여러분들이 막 엄청 추운 나라에 가고 싶어 하진 않으실 거예요. 보통의 고객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좀 따뜻한 나라, 예를 들어 이제 베트남 쪽이라던가 아니면 괌 이런 쪽으로 많이 여행을 갈 텐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많은 나라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좀 사회적인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이 아마 좀 따뜻하고 좀 휴양을 즐길 수 있는 곳들로 많이 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우리가 파티를 못했잖아요. 할로윈 파티 못하고 연말 파티 못하고 신혼여행 가시는 분들도 좀 눈치 보면서 다니느라 많이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파티를 정말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화려한 옷들, 그리고 겨울이지만 나시 같은 옷들도 굉장히 잘 나갈 거예요. 여성을 파시는 분들은 원피스, 타이트하고 몸매를 드러낼 수 있는 원피스가 많이 나갈 거고요. 실제로 비키니를 판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음 달부터 매출이 또 오르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몸매를 드러낼 수 있는 옷들이 아무래도 여성복 쪽에서는 가장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고 싶어요. 대신에 정말 겨울 옷을 팔고 싶어, 겨울 옷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겨울엔 어떤 아이템이 유행할지 제가 ABCD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A 순서대로입니다. 자, A는 쇼패딩이죠. 당연히 요즘에는 롱패딩, 그런 김밥 같은 패딩은 방송국 사람들이나 입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멋스러운 걸 팔아야 돼요. 바로 쇼패딩을 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에나멜, 좀 반짝반짝거리는 소재, 그리고 글로시한 소재, 그리고 크롭, 짧은 거, 그리고 검정이나 좀 이런 흰색처럼 무난한 제품이 아니라 아무래도 조금 요즘에는 컬러감이 있는 옷을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비비드한 제품도 많이 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탈부착이 가능한, 모자가 탈부착이 되거나 아니면 길이가 탈부착이 가능한 패딩들도 많이 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머플러 세트로 나오는 패딩도 있어요. 요즘에는 티셔츠들도 여성분들 보면 머플러가 세트로 나오죠. 그게 패딩에도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 비비드랑 컬러풀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B, 맥시 코트인데요. 기존에 있던 무릎까지 오는 코트나 엉덩이를 덮는 코트는 유행이 지났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유행이 다시는 오지 않는다가 아니라 지금은 유행이 지나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어야 하는 제품은 정말 발목까지 오는 그런 긴, 정말 긴 롱코트를 한번 소싱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그런지 아이템, 유니크한 거 판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많이 이렇게 해진 느낌, 아스팔트에 살짝 갈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옷을 많이 판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Y2K 유행하는 거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런지라고 해가지고 되게 좀 찢어진 옷들, 빈티지한 옷들도 많이 유행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D, 이거는 모르셨던 분들 많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후드가 아니라 드레스업용 후드입니다. 드레스업이라는 건 평소보다 조금은 꾸몄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후드티, 후드 집업을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그냥 뭐 과장이라고 하는 게 없고 대학생들이나 입는 거야. 그냥 편할 때 입는 거야. 집 앞에 나갈 때 입는 거야. 운동할 때 입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올해의 트렌드는 조금 꾸밀 때 후드를 많이 입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쇼패딩. 이게 쇼패딩을 이제 쇼핑몰 사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저작권 때문에. 그래서 저희 거래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신상부터해서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사진이고요. 저거는 첫 번째 사진은 숏 조끼 패딩이에요. 근데 반짝반짝하죠? 저런 소재를 에나멜 소재, 글로시 소재라고 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조금 광택이 있죠? 그 생선 비닐처럼. 저런 광택이 있는 소재가 올해 정말 많이 입어질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냥 단순 컬러풀한 패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저 세 번째 조끼 패딩을 꽤 많이 팔았어요, 작년에. 근데도 밖에서 아직까지 입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직도 사람들이 전년도에 구매를 못한 사람들이 갈증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멕시코트, 요거는 이제 보그 코리아에서 가져온 런웨이 사진이에요. 딱 보시면은 엄청 길죠. 기장 자체가 거의 발목까지 오는 코트가 당연히 유행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재감도 이제 핸드메이드 코트처럼 좀 얇고 가벼우면서 좀 가볍게 아무 때나 걸칠 수 있는 코트가 패딩 다음으로 유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시한 핏의 코트를 평소에 즐겨 입으셨던 대표님들은 지금 정말 코디를 멋스럽게 해가지고 저게 컬러감도 일부러 제가 저렇게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좀 전체적으로 브라운 톤이고, 두 번째는 올 블랙이고, 세 번째는 올 화이트, 네 번째는 좀 회색이죠. 좀 푸르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컬러를 딱 봐서는 아무래도 톤온톤으로 그 위에다가 비슷한 컬러로 매치를 하는 것도 유행처럼 보여진다라고 올해 FW쇼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지한 룩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은 전부 다 100% 그런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 유니크와 그런지와 Y2K 그 어딘가에 있는 코디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좀 다 빈티지한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런 룩들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도전을 하고 싶으셨다면 한 번쯤은 도전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셨을 후디인데요. 아무래도 드레스업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멋스럽게 입을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코트 안에다가 매치를 해가지고 편안한 룩이지만 누가 봐도 조금 꾸민 것 같죠? 약간 꾸꾸 정도 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 레더 자켓인데 후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평소에 왜 여기 후드가 달려있지 싶을 정도의 옷들도 많이 보이는 추세입니다. 사진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재작년에 많이 입으셨을 법한 니트 후드 집업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세 번째도 첫 번째 사진이랑 동일하지만 저건 조금 더 많이 꾸민 느낌이죠. 아무래도 좀 미니멀한 팬츠나 스커트랑 같이 연출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캐주얼한 맛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진은 정말 보온에 신경을 쓴 느낌인데요. 실제로 밖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입고 있긴 합니다. 대신에 저거는 바라클라바 형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후드가 보통 옷에 달려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후드만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클로즘이라는 쇼핑몰을 운영했을 때 바라클라바를 가장 많이 팔았는데 정말 후드만 있어요. 우리가 따뜻하게 이제 후드만 이렇게 감싸주는 디자인도 올해 당연히 유행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트렌드는 다들 어디서 얻으시는 거냐? 내가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선점을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게 이미 많이 팔고 있는 사람들의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점하신 몰들이 여기 보이실 텐데요. 에이블리, 브랜디, 루핀, 지그재그, 하이버, 무신사까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베스트 50 아이템을 딱 보잖아요. 어디는 100이고 어디는 30이고 어디는 50이겠지만 들어가서 딱 봤을 때
왜 이런 제품들이 다 비슷하게 유행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라고 느껴지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다? 그거를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스타일에 맞는 제품을 소싱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신사의 순위인데요. 무신사는 바로바로 검색어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고객님들께서 많이 찾는 거, 제가 앞에 말했던 후드티, 후드 집업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즌감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게 맨투맨, 바람막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에이블리에서 가져온 건데요. 딱 들어갔을 때 베스트 실시간 순위를 들어가서 보니까 아, 사람들이 저렇게 기장감이 다른 제품을 선호하는구나. 그리고 메인 사진에선 저렇게 세 가지 나열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게 한눈에 보이죠. 그리고 보시면은 다 빠른 출발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다? 이제 모든 플랫폼들은 배송이 빠르지 않으면 순위권에 올라갈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재고를 조금 확보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빠른 출발 키워드를 또는 샵 출발 키워드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래서 모든 쇼핑몰을 이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2024년도, 2025년도까지 가면은 정말 당일 배송이라는 게 실제로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디서 물건을 살 때 쿠팡에서 물건을 사는 이유가 뭐죠? 단 한 가지, 배송이 빨라서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쿠팡이 질이 좋아서 가격이 저렴해서 구매가 편리해서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배송이 빨라서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사이트에서 소비자가 느껴야 할 가치는 배송이 빠른 게 당연히 최우선시가 되겠죠. 그러려면은 어느 정도 재고를 쌓고 플레이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알겠어. 일단 제품은 다 소싱을 했어. 앞에서 한 건 다 알겠고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궁금해가 있을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A타입, B타입으로 나눠볼 건데요. A타입은 무료 마케팅, B타입은 유료 마케팅입니다.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자, 여기서 내가 그러면은 당연히 A타입을 하는 게 좋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마케팅을 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해야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료 마케팅인지 유료 마케팅인지가 보여지기 때문이죠. 이 중에서 세 가지는 사진, 가격, 제품성인데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만약에 내 사이트에 딱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또는 벤치마킹을 했던 또는 경쟁사였던 사이트에 들어갔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띄워놓고 한번 화면을 보세요. 컴퓨터에 이렇게 두 가지를 딱 띄워놓고 봤을 때 와, 내가 쟤네보다 좀 못 찍는데? 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사진부터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컨설팅을 또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문제였던 건 많은 분들이 사진을 되게 못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팔리는 몰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잘 팔리는 몰들은 사진이 예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니즈를 충족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격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제품을 딱 업데이트 할 때 내가 이 셔츠를 너무 예뻐가지고 동대문에서 3만원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사이트에 5만원에 올려요. 근데 다른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비슷한 스트라이프 셔츠가 막 32,000원이야. 그럼 사람들이 굳이 우리 사이트에 와서 이거를 5만원이나 주고 살까요? 이게 온라인 쇼핑몰의 장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사진으로밖에 못 본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우리가 가져온 이 제품의 퀄리티를 정말 몰라요. 그래서 그 제품이 원가가 만원짜리 제품이랑 원가 3만원짜리 제품이랑 퀄리티를 구매를 해봐야 안다는 겁니다. 근데 딱 보면은 모르니까 당연히 만원짜리 제품을 사겠죠, 소비자들은.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 그분들이 원하는 가격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 돼요. 그 과정을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순위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저기는 바지가 2만 얼마구나, 3만 얼마구나, 만 얼마구나 이걸 깨달으신 다음에 소싱을 하실 때 내가 저런 가격대에 저런 디자인의 바지를 업데이트를 해야겠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품성인데요. 너무 이 가격과 사진에만 충실해가지고 정말 제품력이 떨어진다? 그것도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싱을 하실 때 직접 가서 옷을 만져보고 이런 퀄리티구나, 이 정도의 느낌이 나는구나 해서 정말 제품성이 괜찮은 제품을 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사진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가 더 잘 찍었다, 못 찍었다를 보여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각종 플랫폼에서 유행하고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사진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놀랍죠? 다 지금 같은 치마는 아니지만 첫 번째 치마는 다른 거예요. 근데 하지만 다 저희 사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사진은 지그재그랑 자사몰 그리고 무신사용으로 촬영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사진은 에이블리나 스마트 스토어, 에이블리나 브랜디용으로 촬영을 한 겁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 스토어용으로 메인을 만들어 본 거예요. 이 세 가지에서 딱 느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지그재그, 약간 지그재그나 자사몰,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직관적으로 옷만 이렇게 정말 하얗고 깨끗하게 나온 사진을 정말 선호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 에이블리나 브랜디나 이런 버티컬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몸매만 미친 듯이 예쁘게 나오거나 배경이 흰색이거나 뭔가 조금 내가 도전을 할 수 있게끔 신발이 간단하거나 이런 옷들을 클릭을 많이 하는 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마트 스토어는 옷이 정사각형 안에 직관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서 촬영을 하는 핏으로 촬영을 했고요. 저 세 가지가 모두 같은 상세 페이지 안에 들어가는 사진이고 상세 페이지는 똑같지만 메인 사진만 바꿔서 이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A타입 무지출 무자본 마케팅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저 중에서 여러분들 쇼폼, 인플루언서, 기획전 중에서 두 번째 퀴즈인데요. 어떤 게 가장 내가 돈을 안 쓰고 플레이를 할 수 있고 가장 쉬운 방법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서 맞추시는 분들께는 또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거나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맞춰보세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군요. 당첨자가 너무 많아서 어떡하죠? 그럼 제가 잘 읽을 수 있는 걸로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은 수언니님, 그리고 아까 맞추신 분들도 있어요. 수언니님 정답 맞추셨고요. 그리고 백주현님께서 또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또 이따가 Q&A 시간이나 이런 분들 한 번 더 기억해뒀다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또 있어요. 쇼폼 중에서도 다양한 게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틱톡, 릴스, 유튜브에 있는 쇼츠까지 생각을 하실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릴스를 가장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이 가장 많은 시간을 사람들이 할애한다는 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저는 얼마 전에 차를 처분을 했어요. 차를 보내주고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게 인스타그램 릴스를 사람들이 엄청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유튜브 쇼츠를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쇼폼에 반응을 많이 하는구나 해가지고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양산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릴스랑 틱톡이랑 이런 것들을 올릴 때는 아무래도 컨텐츠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 옷을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서 걷는 거를 보여줘서 조회수가 많이 나왔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예뻐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생겨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 좀 애매한 애들,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컨텐츠를 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초 만에 데이트로 코딩하는 방법, 아니면 다리가 길어 보이는 슬랙스 3가지 활용법이라던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룩 3가지, 아니면 66 사이즈 피팅 모델의 일주일 데일리룩,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짜면은 일반인들도 조금 즐겁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컨텐츠를 저는 10대, 20대니까 인스타에만 올릴 거예요. 20대, 30대니까 유튜브에만 올릴 거예요. 저는 이거 어렵고 틱톡을 할래요. 이게 아니라 3가지를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놀랍게도 이 3가지를 동시에 드랍을 했을 때 터지는 컨텐츠가 각각 달라져요.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내 영상이 여기저기 트래픽이 많이 쌓이는 거라서 소비자한테 노출시키기가 가장 편리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는 보통 어떤 작업을 하냐면 협찬을 합니다. 여기서 협찬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얼굴이 너무 예쁘고 몸매가 너무 좋고 막 얼굴이 너무 잘생겼고 몸매가 너무 진짜 짱이야, 저 형 최고야 하는 분들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옷을 평소에 잘 입는 분들한테 컨택을 해야 돼요. 또는 유튜버 분들, 패션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을 컨택을 해가지고 협찬을 넣었을 때 반응이 가장 빠르게 온 거를 제가 몸소 느꼈습니다. 그래서 협찬 같은 경우에는 왜 무지출일까요? 저분들이
돈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까지의 인플루언서한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 애매하게 뭐 몇천 정도? 몇만 정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 옷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 번만 이제 선물을 해드리고 싶다 하면은 협찬도 아니고 제품 제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뒷광고 논란도 없을 수도 있어요. 유튜버가 고마워서 입어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돈을 달라고 하면은 아직 저희랑 조금 제가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연락드리겠다 하고 패스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공짜로 협찬을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옷을 드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본이 필요하지도 않겠죠. 여러분들 사이트에 있는 그 많은 재고들 그거를 활용해서 협찬을 돌려볼 수도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획전이에요. 여러분들이 딱 버티컬 커머스에 들어갔을 때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이제 기획전인데 다들 참여를 이제 신청을 했는데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걸 굳이 해야 될까? 해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광고비를 지출하기 전에 내 사이트를 좀 많이 클릭을 해보고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보고 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광고를 했을 때 효과가 2배, 3배, 4배, 5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평소에 조금 손해를 보는 제품이 있었다면 걔는 패스하시고요. 좀 이 제품 한 10% 상승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라고 했던 그 제품들 위주로 기획전을 한번 진행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쇼폼은 이렇게 제가 가져와 봤어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인스타그램이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쇼핑몰 하비언이라는 쇼핑몰의 인스타그램 릴스를 캡처를 해봤습니다. 근데 보면은 정말 코디만 보여주고요. 그리고 저 조회수가 장난 아니에요. 저렇게 이제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틱톡입니다. 틱톡에서는 지금 제가 일부러 다른 분들 안 나오게 좀 연예인 분들을 캡처를 해봤어요. 저런 식으로 틱톡에도 올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쇼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쇼츠입니다. 그래서 저런 쇼츠를 또 애용해볼 수도 있고 세 가지를 동시에 무조건 드랍해야 된다를 명심해주세요. 그리고 저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실험을 해본 저의 릴스입니다. 저의 패션 릴스 자체가 도달률이 일시백, 천만시만 100만 119만 7,085회나 도달이 됐어요. 놀랍죠? 이 저의 모든 릴스가 다 뜬 게 아니라 저 특정 릴스가 저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쇼핑몰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딱 보셨을 때 저분들한테 내가 광고를 내면은 저 119만 명이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릴스를 하고 광고를 하는 거랑 릴스를 하지 않고 광고를 하는 거랑 도달률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저런 작업을 무조건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B타입, 공격적인 마케팅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자, 세 가지가 있죠. SNS 광고, 플랫폼 광고, 그리고 대량 협찬, 비딩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시는 분들은 아마 매출이 조금 나오고 있는 몰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SNS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에 하는 메타 광고를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게시글 하나를 만들어서 홍보하기 버튼을 눌렀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메타를 통해서 메타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랑 같이 광고를 내는 방법인데요. 이건 조금 더 세밀하게 타겟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시글 하나를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특정 게시글을 캠페인으로 만들어서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스타그램에다가 메타 광고 세팅하는 법만 쳐도 엄청 많은 분들 나오니까요. 거기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작업을 앞에서 했던 릴스라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 그럼 도달률이 엄청 떨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 광고인데요. 지그재그에도 플랫폼 광고가 있고요. 에이블리에도 플랫폼 광고가 있고요. 그리고 브랜디에도 플랫폼 광고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플랫폼 광고비를 얼마 정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상세 페이지 정말 괜찮은지, 그리고 정말 클릭률이 괜찮은지, 구매가 일어났는지 이거를 무조건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적어도 하루에 광고비를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는 무조건 쓰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실제로 우리가 액션을 했을 때 그만큼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량 협찬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쓰는 용어로 이제 비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인플루언서들한테 실제로 돈을 주고 마케팅을 넣거나 아니면은 좀 연예인들한테 가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좀 많이 비싸요. 그래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스타일리스트가 우리 제품을 이제 구매를 해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식으로 또 마케팅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스타일리스트랑 어떤 연이 없으면 조금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량 협찬을 진행을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 많은 분들이 내 브랜드를 내 쇼핑몰을 입어주기 때문에 여기저기 노출이 굉장히 빨리 될 수도 있고요. 그분들이 SNS에 올릴 때 그런 식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이제 공동 작업자. 그러면 그분의 피드가 내 사이트에도 같이 뜨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이 봤을 유저들이 봤을 때 아, 여기 피드랑 여기 피드랑 결이 비슷하다. 나도 좀 팔로우를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유료 마케팅을 진행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돈을 쓰기 전에 뭘 해야 된다? 내 상품이 정말 고객들한테 팔릴 수 있는 제품인지, 상품성이 있는지 썸네일이랑 상세 페이지를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사실 PPT에 넣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지원 사업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로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꿀팁이라서 제가 말로만 하려고 PPT에 안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쇼핑몰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마케팅이라던가 뭐 촬영 장소, 이제 스튜디오 대관이죠. 실제로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요. 이제 막 제작을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K-스타트업이라는 발음이 힘드네요. K-스타트업 그리고 판판대로 요런 데 이제 접속을 해보시면은 거기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접속을 하면서 아, 내가 지금 필요한 지원 사업이 나왔다? 그러면 신청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PPT는 딱 여기까지이고요. 지금 마지막에 이 부분 캡처하셔가지고 저 인스타그램 메리아비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메일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이 끝났는데 만약에 질의응답을 못 받아서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진중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유료로 해드리는 건데 바이나우 팀이랑 저랑 또 이번에 연이 아주 깊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거 보신 분들한테는 무료로 살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준비한 PPT는 끝이 났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미리 받았던 질문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질의응답을 짧게 진행을 하고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또 진행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조아님 감사합니다. 아비님은 사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아프리카 방송하는 느낌이 들어요.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시간을 뺏을 것 같아서 조금 평소보다 빨리 말했어요. 그래도 다 잘 들어주셨을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준비했던 Q&A를 한번 띄워보면서 저희가 Q&A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니까 아직 나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나가시면 안 돼요. 아, 네. 오히려 좋아. 아비님 명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꾸왕님 짝짝짝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하트를 누르세요. 하트. 그래야지 이제 제가 또 힘이 나. 다들 엄청 빨리 눌러주시네. 좋습니다. 집에서 작은 박수를 쳐주시고요. 네, 범창님 감사합니다. 네, 꾸왕님도 감사드리고요. 곰토끼님도 감사드리고요. 자, 샤이님도 감사드리고 수준님도 감사드리고 짱설이님 목소리 잘 들려서 괜찮으셨나요? 다행입니다. 제가 생각보다 딕션이 괜찮아요, 여러분. 오, 비읍 치읓티읕님 에이블리 지그재그 강의 다 들어봤는데 플랫폼별 컨셉 비교해주면서 강의해주는 것은 처음이에요. 어머, 감사합니다. 중요하죠. 제 유튜브에서도 가끔 풀어내긴 하지만 사실 너무 꿀팁이어가지고 여기서 먼저 풀고 유튜브를 찍으려고 아직까지 제가 제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유튜브에서 하는 걸로. 이제 저희가 Q&A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매출이 거의 바닥인데 어떻게 간절기를 대비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돈이 많이 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언제인지 아시나요? 매출이 바닥일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에는 장사가 잘 됐거든. 근데 그 정산이 언제 들어온다? 다음 달에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출이 바닥이니까 돈이 조금 남네 해서 이거를 보통은
본인 자유시간 사용하는데 사용을 하거나 신상품을 하지 않고 이 기존에 있던 광고를 너무 많이 돌려요. 그럼 우리가 신상을 할 돈이 없어집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다? 바이나우 서비스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선정산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굴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게 현금이 들어왔어. 그럼 우리가 앞으로 유행할 제품을 플랫폼에 빨리 들어가가지고 순위권 1, 2, 3, 4, 5에 있는 거를 일단 그냥 다 가져오세요. 똑같은 게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1위에 버튼티가 있어? 그럼 우리 감성에 맞는 버튼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걸 예쁘게 촬영을 해서 최대한 빨리 올리세요. 그리고 광고비를 그 제품에만 태우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에 광고비를 태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잘 나가는 제품을 업데이트 했을 때 거기다가 광고비를 태워야지 가장 많은 효과를 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돈이 부족하면은 무조건 선정산 서비스, 사입비 대신 이체해주는 바이나우 서비스 같은 거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질문 볼게요. 자, 평소 메리아비님 유튜브로 정보도 많이 얻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누구신지는 피규어 리플렉션님의 질문을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 잘 안 보여가지고. 저같이 초보 셀러들은 많은 고민이 있는데 평소 재고 수량에 대한 고민. 재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모든 제품의 재고를 두세 개씩만 갖고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정말 잘 나가는 제품의 재고만 20, 30개씩 가지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주문이 20, 30개 이상이다? 그러면 그거에 한 3배, 4배, 5배까지는 갖고 계셔야 돼요. 실제로 저희 쇼핑몰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주문이 미친듯이 들어오는데 재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에다가 돈을 입금하고 물건을 가져와야 되는데 거래처에서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문이 막 200개, 300개 들어오는데 거래처에서 못 만든대.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고객님한테 연락을 계속 드리고 죄송하다고 막 연락드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 반응이 있는 제품들의 재고는 2배, 3배, 4배 정도로 재고를 가지고 계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응이 없어. 제품이 팔려봤자 하루에 한두 개밖에 안 팔려? 그럼 그거는 베스트 상품이 아니에요. 그런 애들은 그냥 매일매일 사입해서 보내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질 좋고 가격이 합리적인 옷을 신상마켓 같은 어플로 찾기에는 한계가 있는지. 네. 한계가 있다면 동대문에 직접 가서 발로 뛰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인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동대문에 가서 발로 뛰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만 대표님께서 거리가 멀어요. 예를 들어서 동대문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왕복 2시간이 걸린다? 그 이상이 걸린다? 그러면 그냥 신상마켓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동대문에서 얼마나 시장 조사를 많이 했는지가 여기서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사진만 보고 와 이거 퀄리티 좋은데? 라고 느끼는 사장님들도 있을 거고요. 이거 퀄리티 모르겠으니까 일단 사입을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충분한 시장 조사를 많이 해서 안목을 많이 길러놔야지 여러분들이 시장을 가지 않아도 사진 하나만 보고도 퀄리티를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꿀팁 하나는 신상마켓에 봤을 때 원산지에 중국 또는 막 기타 국가, 베트남 이런 거 써있는 거는 웬만해서 사진과 다를 가능성이 200%, 300%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진이랑 다를 거를 생각하고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런 거를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셔야지 옷을 사입하는 걸 좀 더 편리하고 좀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볼게요. 에이블리 지그재그 상품 이름 정하는 방법. 에이블리 상품 태그가 노출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에이블리 지그재그는 상품 이름을 완전 다르게 지으셔야 됩니다. 에이블리 브랜드 다르게 지으셔야 되고요. 지그재그 자사몰 다르게 반반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에이블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거 많이 넣으셔야 돼요. 습한 보장, 몸매 보장, 골반 보장, 직각 어깨, 하객룩, 추천, MD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많이 넣을수록 10대, 20대 친구들이 반응을 해요. 왜냐면 지금 잘 나가는 쇼핑몰들이 1, 2, 3, 4, 5 이런 거에 1, 2, 3, 4, 5, 6이 발음 힘드네요. 1, 2, 3, 4, 5, 6 이런 데만 봐도 모든 제품들 앞에 다 그런 게 붙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쇼핑을 하는 소비자가 다른 쇼핑몰에 그렇게 써있다?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 잘 나가는 곳인가 보다 라고 무의식 중에 인식을 해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레버리지를 하는 겁니다. 남의 쇼핑몰 걸 떼와서 이게 잘 나가는 거구나.
실제로 그거를 통해서 구매가 일어나진 않아요. 사람들이 쇼핑을 할 때 골반 보장 이렇게 쳐서 구매를 하진 않잖아요. 대신에 조금 트렌드를 따라가는 상품명을 짓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지그재그랑 자사몰은 정말 검색 기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 이 셔츠를 올린다면은 나만의 브랜딩이 되는 이름을 꼭 정하셔야 돼요. 저라면은 이거를 뭔가 파자마 셔츠라고 지어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메리 셔츠 이렇게 지을 수도 있겠죠. 고객님들이 봤을 때 이 제품의 이름을 딱 기억할 수 있는 걸로 제품명을 지어야지 나중에 문의가 들어오거나 이 제품이 베스트 제품이 됐을 때 조금 더 어필하기 쉬워져요. 메리아빈에서만 파는 메리 셔츠 이렇게 어필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에이블 상품 태그는 노출에 영향이 100%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고객들이 검색하는 것처럼 등록을 하셔야 돼요. 뭐 롱다리 핏 이런 거는 검색을 안 하겠죠. 다리가 길어 보이는 이렇게 검색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프가 아니라 스프라이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키워드에 꼭 넣어주셔야 되는 거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핵심만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네,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1인 사장인데 모든 걸 혼자 하기가 버거워요. 택배, 사입, 촬영, 보정, CS 등등. 그리고 혼자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런 상황일 때 1인 사장의 꿀팁.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린 시간관리 꿀팁이라는 그 영상이 있는데 그거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루틴을 그냥 정해요. 월요일에는 무조건 이것만, 화요일은 무조건 이것만, 수요일은 무조건 이거.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근데 택배는 맨날 써야 되니까 시간을 정해놔요. 10시부터 2시까지 택배만 무조건 끝내는 거야. 그리고 2시가 지나면 무조건 문의를 다 받는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 정해놓는 과정을 통해서 내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 직원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한테도 내가 해보니까 이 루틴이 가장 좋았어. 그래서 너도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간대별로 쪼개는 작업을 하는 걸 저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간을 타임테이블을 꼭 만들어서 노션이나 아니면은 노션이 어렵다? 그러면은 엑셀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좀 MBTI J처럼 살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볼게요. 이게 끝이래요. 네, 이게 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짱설이님 질문을 보고 자, 짱설이님 질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이블리 상품 등록 중인데 바로 해시태그 10개 달고 있어요. 질문이 아니었군요. 네, 잘하시고 계십니다. 10개 무조건 꽉 채우시고요.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채우시고요. 지그재그 하시는 분들도 맨 밑에 보면 상품 속성 나와요. 그것도 무조건 다 챙기셔야 됩니다. 자, 티티포유님 질문을 한번 볼게요. 자, 유야 대표님까지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보여가지고. 티티포유님, 처음 시작할 때 잡은 컨셉이 친환경, 습자지 포장. 제가 이거를 3개월을 하고 너무 힘들어서 당근마켓에서 팔았어요. 습자지. 자, 왜냐? 습자지로 포장을 하니까 문제가 뭘까? 택배 봉투에 넣었어요. 택배 봉투에 넣으면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 습자지 자체는 되게 엄청 친환경적이고 괜찮은 아이템인데 어쨌든 그걸 봉투에 넣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고객님들이 받았을 때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야. 여긴 친환경을 운운한다면서 왜 택배는 봉투일까? 라고 은은을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엄청 힘들게 못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저는 습자지 포장을 하실 거면은 아무래도 택배 박스에다가 이렇게 같이 하는 거를 좀 선호하는데요. 그거는 정말 그걸로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라에서 혹시 옷 사오셨나요? 자라는 택배 박스에다가 습자지를 한 장 깔고 옷을 그냥 때려 넣어요. 그리고 이제 택배가 오는데 비가 오는 날 제가 택배를 받았는데 옷이 젖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좋지 않은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이 만약에 하실 거라면 좀 봉투에 한 번 더 싸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어필할 거면은 그냥 계속 릴스에다가 아니면 틱톡에다가 포장 릴스, 포장 영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많이 나와요. 그거를 좀 많이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대문 단순 반품 안 됩니다. 요거는 단순 반품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샀는데 옷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그냥 본인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립도 지원하시나는 건가? 바이나우에게 온 질문이었군요. 요거는 바이나우 대표님께서 이따가 답변을 해드리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채택이 안 됐다고 하는데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진짜 TMI 해가지고
9,900원으로 단가가 저렴한 상품이 한번 뜨면서 저렴한 상품 위주로 판매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성비 맛집이 된 거야. 그러다가 저렴한 마켓으로 잡혀서 보통 가격대나 이런 게 조금 높아지면 고객이 사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저희 몰이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이거는 어떤 느낌이 오냐면 저렴하게 일단 업데이트를 하시면은 사람들이 가성비 맛집이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물건을 사면은 후기에 어떤 게 많이 달릴까요? 다른 데보다 쌉니다. 가격 대비 훌륭해요. 퀄리티가 좋아요 라는 게 달리겠죠? 그럼 그때 우리는 무슨 작업을 할까? 가격을 그때 올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2만원짜리로 올려서 9,900원에 반값 할인하는 것처럼 올려놓고 다음에 후기가 충분히 달렸어? 그러면은 가격을 13,500원 14,500원으로 올려요. 그럼 고객님들이 봤을 때 어떻게 느끼냐? 후기를 먼저 보고 사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메타 인지가 돼버려. 여기가 가장 저렴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가격이 다른 데보다 비싸도 여기서 사게 됩니다. 이거 제가 했던 꿀팁이라서 정말 여러분들 117명 계시는 이분들만 아셔야 돼요. 다른 데다가 소문내시면 안 됩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와요. 자, 어디 봅시다. 근데 이걸 다 받으면 저희가 이제 힘들어요. 왜냐면 저희가 시간이 오버가 됐잖아요. 근데 저희 대표님들께서 기다려주셨으니까 질문 앞으로 2개만 더 보고 제가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도록 할게요. 자, 인스타그램 광고 대행사 인기 게시물 보장, 게시물 트래픽 넣어가지고 하는 거 비추천입니다. 보장을 어떻게 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보장을 어떻게 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 저한테 컨설팅을 들으면 다음 달부터 매출 당장 1,000만원 보장시켜드립니다. 사기꾼 같죠? 똑같아요. 광고 대행사도 보장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들 사진이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상품성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보장이다? 그러면 이 매출을 달성할 때까지 여러분들의 광고비는 쉴 새 없이 녹아드릴 겁니다. 계속 녹아내려요. 그래서 완전 비추천하는 부분이고요. 에이블리 리뷰어도 괜찮을까요? 까지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에이블리 리뷰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하면 안 좋은 게 그게 다 돈이에요. 제품이 너무 많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밀고 싶은 제품, 누가 봐도 내가 다른 데보다 이거는 다 싸게 올렸고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그 제품을 리뷰어를 해가지고 쿠팡 체험단처럼 리뷰를 막 받아. 그리고 그거를 받아서 캡처를 해가지고 상세 페이지에 녹여요.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이거 리뷰 진짜 좋다. 와, 사야겠다. 느낌이 확 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리뷰를 사용하는 거지 내가 자랑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냥 거기 밑에다가 리뷰 냅두자고 우리가 리뷰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계속 인스타그램도 쓰고요. 광고로도 돌리시고요. 상세 페이지도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깔끔하게 받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대답을 이제 못하신 분들은 저의 메일, 아까 그 메일이나 인스타 다렉을 잘 못 볼 수도 있으니까 메일로 한번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좀 괜찮은 질문들만 골라서 답변을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저 셀럽 창업클럽 여기 보이시죠? 셀럽 창업클럽에 오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오늘 바이나우에서 특별히 제공을 또 제가 5만원어치 상당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될까? 엑셀 파일 요걸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건데 원래는 한두 개 제공을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앞에 조금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의 시간을 많이 뺏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개를 다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거는 바이나우 팀에서 전달해드리는 뭐 링크나 이런 걸로 가서 다운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료로 무언가 더 얻어보고 싶다, 필요한 자료가 있다 하시면은 셀럽 창업클럽 들어가셔서 그냥 무료로 다운받아 가시고 질문 생기시면은 거의 Q&A에다가 계속 남겨주시면 저랑 저희 팀에서 계속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너무 막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오늘 너무 여러분들께 유익한 강의를 해드린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다들 일단 저희 대표님께서 들어오셔서 무언가 말씀을 또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살짝 옆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하트를 마구마구 눌러주세요. 저의 힘이 납니다. 제가 지금 영상에서 못생기게 나와가지고 조금 킹받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예쁘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1시간 좀 넘게 그 열찬 강연 보내주신 메리아리님을 위해서 박수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모지를 눌러주시면 저희 여러분들이 잘 들었다라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원래는 굉장히 여유롭게 들어와서 오늘 강의 정리하고 멋있게 상품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팀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앞에 한 20분 정도 좀 여러분께 시간에 좀 피해를 끼쳐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래도 메리아비님의 강의가 100점짜리라서 저희가 그래도 한 80점은 먹고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사실 이 질문도 저희가 미리 받았고 채팅창에도 질문 많이 남겨주셨는데 메리아비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 쪽으로 그리고 셀러 창업클럽에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사실 불금인데 저 같아도 좀 놀고 싶은 날인데 메리아비님 포함해서 오늘 들으신 분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작지만 선물을 좀 들고 왔습니다. 우선은 이게 사실 메리아비님이 직접 판매를 하셨죠? 네, 지금도 판매를 하고 여기 계신 분들 말고는 다 구매를 하고 계신 파일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참석하신 것만으로도 다른 분들이 유료로 구매하시는 파일을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무료로 생겼으니까 나중에 봐야지 하지 마시고 오늘 강의 들은 김에 한번 내일 저희가 보내드릴 건데 잘 보셔서 여러분 사업에 도움이 많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제 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여러분들의 자금난을 해결해드리는 플랫폼이라서 저희가 최초에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5만 원 상당의 사입비를 지원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겨울 패션 강의 잘 들으셨으니까 겨울 사입할 때 저희 바이나우로 한번 고려해 주시면 자금의 순환 걱정 없이 잘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협찬 하나 더 얻어왔습니다. 사실 메리아비님 책에도 나와 있지만 중국 사입이나 이런 쪽으로도 요즘 관심 갖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셀피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브랜디에서 새로 론칭한 서비스인데 중국의 VVIC죠. 가장 큰 도매처에서 바로 이제 사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겼어요. 여기에 저희가 요청해서 최초로 중국 사입을 하시면 10%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상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단가가 저렴한 중국 사입도 고려하고 계신다면 셀피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끝이 아니라요. 사실 제가 이런 실수가 있을 줄 알고 좀 미리 준비한 것 같아요. 오늘 사실 굉장히 좋은 강의를 들으셨고 좋은 강의를 듣고 나면 그날은 뿌듯한데 보통 뒤돌아서면 까먹잖아요. 그쵸. 이런 걸 잘 정리하려면 블로그나 개인 SNS에 잘 정리하시면 분명히 다른 분께도 도움이 되지만 본인에게 가장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오늘 들은 강의를 한 150분 넘게 들으셨는데 이것들을 잘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회사 비용이 아니라 제 사비로 가장 잘 작성하신 원래는 3분 하려고 했는데 5분께 소고기 선물 세트를 연휴 지나고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잘 정리해 보시고 또 다른 셀러분께도 도움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사실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리아비님이 강의를 너무 잘해주셔서 메리아비님께도 감사드리고 오늘 불금에 참여해주신 약 150분 넘는 온라인 셀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약속드렸던 것들 선물 5만 원 상당의 고급 자료들도 잘 정리해서 여러분이 주말에 빨리 받아보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메리아비님의 마지막 인사 듣고 오늘 강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저도 이거 써주실 때 인스타 메리아비님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들 오늘 황금 같은 금요일 밤에 이렇게 세미나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가을 매출, 겨울 매출 정말 올리셔서 내년에는 좀 더 풍성하게 운영을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네, 고생하셨습니다.